새벽 4시 알람 없이도 눈을 뜨는 습관은 75년을 살아온 몸에 깊이 배어 있었다. 30년째 똑같은 발걸음으로 부엌에 선 순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큰 솥에 물을 올렸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지만 멀리 보이는 몇 집의 불빛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밤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큰딸 미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새벽부터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는 어머니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30년간 동네 어르신들께 무료로 반찬을 나눠드리는 일을 못마땅히 하는 게 분명했다. 그 손님이라는 게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공짜로 퍼주는 거잖아요. 미영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가 슬며시 외면하자 결국 방으로 들어갔다. 순분도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시작한 이 작은 식당은 분명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혼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의 끼니가 걱정되어 반찬을 싸드리기 시작했고 그게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다. 무, 당근, 시금치를 다듬으며 순부는 생각에 잠겼다. 요즘은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서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 특히 눈이 많이 나빠져서 양념을 할 때도 자꾸 실수를 하게 되었다. 그래도 해야 했다. 박할아버지, 최할머니, 김할아버지, 자신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작은 아들 대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나왔다. 어젯밤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던 그가 다듬어 놓은 채소들을 보며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 식당 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이들 입장에서야 늙은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힘든 일 하는 게 안쓰러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순분에게는 이 일이 살아가는 이유였다. 대호를 돌려보낸 후 조용해진 부엌에서 가스불에 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던 순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잠깐 눈을 감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다. 분명히 기름을 두었는데 왜 팬이 뜨거워지지 않는지 이상했다. 깜빡한 것 같아 다시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이었다. 지지직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손등을 덮쳤다. 비명을 지르며 찬물에 손을 담갔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쓰라린 아픔이 몰려왔다. 뛰어나온 미영이 손을 보며 화를 냈다. 간호사인 그녀는 금방 응급처치를 해주면서도 계속 잔소리를 했다. 나이도 있으시고 눈도 안 좋으신데 왜 이렇게 무리하느냐고. 순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요즘 들어 이런 실수가 자주 생겼다. 소금을 설탕으로 착각한다거나 불을 켜놓고 깜빡한다거나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자신이 과연 반찬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다 되어갔다. 박할아버지가 7시면 오실 것이었다. 안 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 미영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한숨만 쉬고 방으로 들어갔다. 순부는 아픈 손을 감싸 쥐고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온 일인데 이 정도로 멈출 수는 없었다. 새벽 햇살이 작은 식당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가슴 한편으론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상을 입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손등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다. 붕대를 감고 요리를 하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아침 일찍 박할아버지가 왔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매일 오시는 분이었다. 손을 다친 순분을 보며 박할아버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 눈빛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가족들보다 오히려 이분이 더 자신을 챙겨주시는 것 같았다. 플라스틱 통에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을 정성스럽게 담아드리면서 문득 이 작은 통 하나가 누군가에겐 하루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할아버지가 가신 후 곧이어 최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할머니께도 콩나물 무침과 깻잎찜, 직접 담근 김치까지 정성껏 싸드렸다.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보니 이 일을 계속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2시쯤 미영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대호와 상의했다는 말과 함께 이제 식당 일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다. 갑작스러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자꾸 다치시는 것도 그렇고 이번 화상 사고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니? 나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미영의 대답은 냉정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 낭비라고 공짜로 음식 퍼주고 어머니만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시간 낭비라니. 30년 동안 해온 일이 시간 낭비였다는 건가. 게다가 어머니는 남 도와주는 데만 신경 쓰시고 정작 가족은 뒷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바로 그때 대호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걸 보니 미영과 미리 짜고 온 모양이었다. 대호는 이 식당으로 한 달에 얼마나 남느냐고 물었다.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용돈 정도밖에 안 남고 그것도 반찬 공짜로 주느라 더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미영도 거들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편히 쉬시거나 저희랑 시간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화를 내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들도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테니까. 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걱정돼서 그런다고. 이번 화상도 그렇고 요즘 깜빡깜빡하시는 것도 그렇고. 미영이 다시 말을 이어받았다. 요즘 가습을 끄는 것도 깜빡하시고 소금이랑 설탕도 헷갈리시지 않느냐고. 그 말에 순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사실이었다. 요즘 정말 자주 그런 실수를 했다. 자신이 정말 늙은 걸까?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는 걸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대호가 소리를 질렀다. 정말 모르시냐고.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모르시냐고. 그 소리에 놀라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갑자기 서럽고 화가 났다. 30년 동안 이 일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만두라니. 순부는 자신이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아이들은 모를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영은 이제 그만하셔야 할 때 아니냐고 반문했다. 누가 정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미영은 어머니가 정하시는 거라고 하지만 저희도 어머니 자식이니 걱정할 권리 정도는 있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그 순간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다. 가족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을 좀 달라고 덧붙였다. 미영이 어깨를 토닥이며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그 손길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나간 후 혼자 남은 식당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참 늙어 보였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얘졌을까? 정말 자신이 이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걸까? 30년 동안 해온 이 일을, 자신을 기다리는 분들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또 박할아버지가 오실 거고 최할머니도 오실 것이었다. 그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손등의 화상 부위가 다시 쓰라려 왔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가족들과 그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미영과 대호는 예전보다 더 자주 순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 같았고, 순부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할 때도 혹시 또 실수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앞섰다. 가스불을 켤 때마다 2번, 3번씩 확인하고 양념을 할 때도 맛을 보고 또 봤다. 정말이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자신이 처량했다. 오늘도 박할아버지가 왔지만 평소와 달리 마음이 무거웠다. 왜 그렇게 시무룩하냐는 박할아버지의 물음에 별거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가족들도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반찬을 싸드리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혹시 간이 제대로 안 맞았을까? 혹시 상한 건 아닐까? 예전에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요즘 맛을 잘 못 보겠다고 말하자 박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오후에 최할머니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반찬을 싸드리면서도 계속 불안했다. 김치 맛을 봐달라고 했더니 최할머니는 30년 동안 먹어봤는데 한 번도 실망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그날 저녁 일에서 돌아온 미영이 오늘 하루 어떠셨냐고, 손은 좀 어떠냐고 물었다.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감시받는 기분도 들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보셨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아직 생각 중이라고 대답했지만 미영은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에서는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감을 드러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일들이 떠올랐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가 절망적이었던 그때, 이 작은 식당을 시작한 것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 요리 솜씨도 서툴렀고 손님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동네 사람들이 찾아주기 시작했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왔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들이 만든 음식을 드시며 맛있다,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무료 반찬 나눔이었다. 처음엔 가끔 남는 반찬이 있을 때만 드렸는데 어느새 매일의 일과가 되어버렸다.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니까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다.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잠깐 쉬려는데 쿵!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서 쓰라렸다. 서둘러 일어나려다 보니 더 어지러웠다.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대호가 순분을 발견하고 놀라 달려왔다. 왜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느냐며 병원에라도 가보라고 했다. 하지만 순부는 병원까지 갈 것도 없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호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러시는 거 보면 정말 일을 그만두셔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또 나왔다. 우연이 아니라는 대호의 높아진 목소리에 미영도 나왔다. 간호사인 미영은 맥박을 재고 눈동자를 살폈다. 혈압이 좀 높은 것 같다며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없다고 대답했지만 스트레스가 없을 리 없었다.
미영은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할 것 같다고, 이 상태로 계속 일하시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국 오늘은 좀 쉬겠다고 했지만 미영은 오늘만이 아니라 아예 그만두라는 말을 꺼냈다. 대호가 미영을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은 결국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께 반찬을 드리지 못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분들 생각이 났다. 괜찮으실까? 혹시 자신을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저녁 때 대호가 방에 들어와 말했다. 오늘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그냥 가셨다고, 좀 실망하신 것 같았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박할아버지가 실망하셨다니. 내일은 꼭 해드려야겠다고 말했지만 대호는 어르신들도 이해하실 거라며 그러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순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깊이 생각했다. 정말로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가족들 말처럼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 조금 힘들어도 계속해보자. 박할아버지도 최할머니도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잖아. 가족들이 이해 못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결심을 혼자만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외로웠다. 가족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다. 저 달빛 아래에서 혼자 걱정하고 계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내일은 꼭 맛있는 반찬 만들어 드려야지.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과연 이 결심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는 순분도 몰랐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 상처처럼 마음도 아물지 않은 채 긴 밤이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다짐을 마음에 새기며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싶었다.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가스불을 켜고 콩나물을 씻으며 어제 못 드린 박할아버지 목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시금치나물도 다시 무치고 멸치볶음도 새로 만들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지 말자,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말자는 다짐을 되뇌었다. 7시 정각 박할아버지가 왔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다. 준분 씨, 어제는 어디 갔었나? 아,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정말 미안해요. 아프면 쉬어야지. 괜히 미안해하지 말게나. 그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들은 걱정한다며 그만두라고 하는데 정작 반찬을 받아가시는 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었다. 오늘은 더 정성껏 준비했다는 말에 박할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루쯤 굶는다고 죽지 않는다며 웃었다. 반찬을 싸드리는 동안 박할아버지가 유심히 순분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준분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박할아버지는 몸이 힘든 건 그렇다 치고 마음이 힘들어 보인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 30년 넘게 봐온 사이인데 모르겠냐며 분명히 무슨 일 있을 거라는 박할아버지는 반찬통을 받아들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시간 있으면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제안했다. 집에 가봤자 혼자니까 할 일도 없고 여기가 더 편하다는 말과 함께 박할아버지가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자 순분도 맞은편에 앉았다.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다.
박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다. 솔직히 말해보라는 그의 물음에 순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애들이 이 일 그만두라고 해요. 왜냐고 묻자 나이도 있고 작고 실수도 하니 걱정된다는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조심스러운 물음에 순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이들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 일을 그만두면 자신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박할아버지가 순분의 손을 덮으며 천천히 말했다. 30년 동안 이 해온 거 나도 다 봤어.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해왔는지. 힘든 건 당연하다고 나이가 몇인데 안 힘들겠냐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 동안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박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그의 반찬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만 해도 30년 넘게 그 덕분에 살았다고 덧붙였다. 감사할 게 뭐 있냐며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깐 생각에 잠기던 박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순분 씨,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장복이든 설거지든 뭐든지 도와주고 싶다고 자신도 할 일 없어서 심심하다고 말했다. 그 제안에 순부는 깜짝 놀랐다. 30년 동안 반찬만 받아가시던 분이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다니. 어떻게 손님이 그럴 수 있냐며 사양했지만 박할아버지는 반문했다. 손님이 무슨 손님이야? 30년 동네 이웃인데. 30년 동네 이웃. 맞았다. 가족보다 더 오래 함께 해온 사이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지만 박할아버지는 자신은 78살이고 순부는 75살이니 3살 차이 나는 게 뭐가 대수냐고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괜찮다며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박할아버지는 설득했다. 혼자 하니까 자식들이 걱정하는 거라며 자신이 같이 있으면 적어도 안전하지 않겠냐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혼자 있으니까 넘어져도 아무도 모르고 실수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다시 묻자 박할아버지는 물론이라며 자신도 할 일 생기면 좋고 순분도 도움받으면 좋다고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말했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다. 감사하다는 순분의 말에 박할아버지는 뭘 감사해 하냐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최할머니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이었다. 박할아버지도 계시네요. 무슨 얘기냐는 물음에 박할아버지가 순분이가 요즘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할머니는 그 얘기냐며 자신도 들었다고 했다. 순분의 옆에 앉으며 최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순분아,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내 할 일은 해야지. 나이가 뭐가 문제냐. 나는 83살인데도 매일 여기 와서 반찬 얻어먹지. 그 당당한 말씀에 웃음이 나왔다. 박할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신다는 말에 최할머니가 반가워했다. 자신도 뭔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하라며 30년 동안 신세진 건데 이제 보답할 때 아니겠냐고 말했다. 보답이라. 순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이렇게 고마워해 주시다니 마음이 짠했다. 박할아버지가 내일부터 아침에 일찍 와서 같이 준비하겠다고 제안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했지만 박할아버지는 자신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며 60면 어떻겠냐고 했다. 혼자 집에 있어도 할 일 없어서 심심하다는 것이었다. 최할머니도 가끔 와서 설거지 정도는 도와주겠다고 거들었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가족들은 그만두라고 하는데 정작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신을 지지해 주시다니. 최할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울지 말라고 우리가 있다고 위로했다. 맞아. 가족들이 이해 못 해줘도 우리는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박할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이분들이 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대호가 일찍 들어왔다. 오늘은 괜찮으셨냐는 물음에 괜찮았다고 대답했다. 다행이라며 혹시 또 어지러우시면 바로 말씀하라던 대호에게 순부는 박할아버지가 내일부터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식당 일을 같이 있어주시고 위험할 때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었다. 대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럼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할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시지 않냐고 말했다. 비슷한 나이끼리 서로 도우면 된다는 순분의 말에 대호가 조금 안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미영에게도 이야기했다. 박할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신다는 말에 미영의 표정도 조금 밝아졌다. 30년 동안 신세졌으니까 이제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다는 설명에 미영은 그럼 조금은 안전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몸이 힘들면 언제든 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며 순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순간에 이렇게 든든한 동반자들이 나타나다니. 박할아버지, 최할머니. 30년 동안 자신이 도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도움을 받는 건 자신이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내일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따뜻한 기대감이 들었다. 박할아버지가 도와주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말 든든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오셔서 채소 다듬는 일부터 설거지까지 함께 해주시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순분 씨, 이 시금치 이렇게 다듬으면 되나? 네, 잘하세요. 정말 손이 야무지시네요. 박할아버지는 젊어서 군대에서 취사병을 했다며 그때 배운 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손놀림이 야무지고 능숙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았다. 30년을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함께 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다. 최할머니도 격일로 오셔서 도와주셨다. 오늘은 최할머니가 오시는 날이었다. 자신이 설거지할 테니 좀 쉬라는 할머니의 말에 순분히 사양했지만 최할머니는 자신도 심심해서 뭔가 하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예전처럼 버겁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박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어두웠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묻자 박할아버지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어제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거든. 어떤 소문이냐고 묻자 박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다더라. 엄마가 치매 기미가 있는 것 같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대호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니. 정말이냐고 묻자 박할아버지는 김할아버지가 그랬다며 택시 타고 가면서 순분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치매라니. 자신이 그렇게 보였나?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박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치매의 기미가 있는 것 같냐고 묻는 순분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치매 환자가 이렇게 정갈하게 음식을 해.
가끔 깜빡하는 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고. 조금 위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30년을 살아온 이 동네에서 이제 치매 걸린 할머니로 소문이 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미영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곧바로 순분에게 와서 앉으라며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미영은 대호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병원은 왜냐고 묻자 검사 좀 받아보시라는 것이었다. 요즘 자주 깜빡하시고 실수도 많으시다는 이유였다. 역시 박할아버지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다.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픈 데 없다고 했지만 미영은 아픈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받아보자며 혹시 모르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서글펐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자신을 대하는 것 같았다. 치매 검사 받으라는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지만 미영은 꼭 그런 건 아니라며 종합검진이라고 생각하라고 대답했다. 결국 치매 검사였다. 돌려 말하지만 결국 같은 뜻이었다. 대호가 그런 얘기하고 다닌다면서 라고 말하자 미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당황하는 미영에게 동네에서 다 소문났다는 말을 전했다. 어머니, 오빠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걱정이면 나한테 직접 하지. 왜 남한테 말하고 다녀?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치매 걸린 할머니로 낙인 찍혔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웠다. 그 순간 대호가 들어왔다. 얘기 다 했냐고 묻는 대호에게 순부는 자신 때문에 창피하냐고 물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대호에게 순부는 동네 사람들한테 엄마 치매 걸렸다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라고 따졌다. 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택시에서 기사님이 물어보셔서 뭘 물어보길래? 어머니가 요즘 어떠시냐고. 그래서 그냥 좀 깜빡하시는 것 같다고. 그게 치매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야. 순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 가슴 속에서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대호가 오해라며 치매라고 말한 적 없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미영이 진정하라며 오빠도 잘못했지만 이제 와서 화내봤자 소용없다고 중재했다. 하지만 순부는 미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며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순부는 결국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다.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다. 벽에 기대고 싶을 만큼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알겠다며 검사받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정상이면 더 이상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미영과 대호가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오랜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걸까?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긴 했지만 그게 치매일까?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 순부는 정말 막막했었다.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매일 밤 울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 세상이 온통 검은색으로만 보이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다. 지금의 박할아버지처럼 도움을 주러 온 것이었다. 힘들지 않냐며 자신이 아이들 봐줄 테니까 나가서 일이라도 찾아보라고 했다. 순분에게 무슨 기술이 있냐고 묻자 할머니는 기술이 뭐가 필요하냐며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대답했다. 그 할머니가 순분을 동네 식당에 소개해 주었다. 거기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요리를 배웠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양념을 잘못 넣어서 혼나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식당 사장님이 손맛이 참 좋다며 나중에 독립해서 식당 차려보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몇 년 후 이 작은 식당을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 손님도 별로 없고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돈이 얼마 없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사시는 김할아버지가 와서 물었다. 아가씨, 이 근처에 혼자 사는 늙은이가 또 있나? 이유를 묻자 자신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가끔 모여서 밥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해서라고 했다. 그 말에 마음이 짠했다. 순분도 혼자였으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다.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드시면 어떻겠냐며 자신이 반찬도 넉넉히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무료 반찬 나눔이었다. 처음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30년이 흘렀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왜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박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왔다. 어제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고 묻자 순부는 병원에서 검사 받으라고 했다며 치매 검사라고 덧붙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내가 치매라니. 박할아버지가 화가 난 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순부는 그래도 받아보기로 했다고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박할아버지가 순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뭐가 대단하냐고 했지만 박할아버지는 남편 잃고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도 동네 사람들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들에게 듣지 못한 말을 이렇게 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에게 듣게 되다니. 사실 처음에는 자신도 외로워서 시작한 일이었다고 순분이 말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니까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였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 일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야. 박할아버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소중한 거라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일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라고 덧붙였다. 고마운 건 우리라며 30년 동안 신세진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는 박할아버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 순간 최할머니도 왔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느냐는 물음에 박할아버지가 순분이가 치매에 검사 받는다고 설명하자 최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자식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물었다. 자식들이 받아보라고 해서라는 대답에 최할머니도 말도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돼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요? 두 분 모두 화가 난 듯했다. 순분보다 오히려 더 분개하는 것 같았다. 최할머니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내 편이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다. 맞아. 30년 동안 우리를 돌봐준 내가 설령 아프다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널 돌봐줄 차례야. 박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다. 가족들은 의심하는데 정작 남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믿어주시다니.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다. 이 마음만으로도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올랐다. 그날 오후 병원에 갔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 절차를 설명했고 순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능력 검사, MRI 촬영까지 하나하나가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검사실을 나올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복도를 걸으며 순부는 생각했다. 이 검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게 될까?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한 장의 검사 결과지로 끝나버리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께 그 얘기를 하자 두 분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분을 바라봤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봐도 너는 정상이야. 맞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또렷해요.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가 번갈아 위로했지만 그 위로의 말들도 순분의 불안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 만약 정말 치매 초기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정말로 이 일을 그만둬야 할까?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 천장의 작은 얼룩조차 치매 환자의 뇌처럼 보이는 것 같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식당 문을 열었다. 박할아버지는 변함없이 6시에 오셨고 최할머니도 격일로 찾아오셨다. 두 분은 순분을 대하는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농담을 건네며 웃게 만들려고 애썼다. 박할아버지는 옛날 군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최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과의 연애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들을 듣는 동안만큼은 불안을 잊을 수 있었다. 두 분의 웃음소리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울 때면 순부는 이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 어르신들도 계속 찾아왔다. 김할아버지, 이할머니, 정할아버지. 30년을 함께 해온 분들이었다. 누구도 순분을 이상하게 보거나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다. 반찬 맛이 여전히 좋다고,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며 순부는 생각했다. 아, 이분들에게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 그냥 순분이구나.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일 뿐이구나. 대호와 미영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분을 보는 시선은 예전과 달랐다. 더 조심스럽고 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순분이 무언가를 깜빡하거나 실수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시선이 순분에게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느껴졌다. 마치 증거를 수집하듯 자신의 실수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 왔다. 미영이 함께 가겠다고 했고 대호도 일찍 퇴근해서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순부는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같이 가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셋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조차 거슬렸다. 진료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미영은 손톱을 물어뜯고 대호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순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산이 보였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다. 흩날리다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름이 불렸다. 순분이 일어서자 미영과 대호도 따라 일어났다.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순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정말로 치매인지 아니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30년간 지켜온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내려놓아야 할지.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입을 열었다. 순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미영이 순분의 손을 꼭 잡았다. 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는? 의사의 목소리가 진료실 안에 울려 퍼졌다. 검사 결과를 보면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순부는 눈을 감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여야 한다. 30년을 살아온 힘으로.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렸다. 가을은 깊어지고 있었고 순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어떤 계절이 될지는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순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가 있다. 30년을 함께해온 동네 어르신들이 있다. 그래도 이분들이 있으니까 혼자는 아니겠지. 그 생각이 순분에게 용기를 주었다.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순부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제대로 일도 할 수 없었다. 박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와서 도와주시려 했지만 순부는 계속 산만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박할아버지의 다독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오후 2시 미영과 대호가 함께 순분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미영이 괜찮으실 거라고 설령 뭔가 나와도 요즘은 치료법이 좋아졌다고 위로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치료법이 좋아졌다니 그럼 정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갔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순간 가슴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정말이냐고 묻자 의사는 연령대에 비해 인지 능력도 정상 범위고 치매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깜빡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치매와는 다르다고 했다. 미영과 대호도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의사는 앞으로도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활동을 유지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순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정상이라니 정말 다행이었다. 대호가 축하한다며 이제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서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말라고, 정상이라고 해서 젊을 때와 같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또 시작이구나 싶었다. 집에 돌아와서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했다. 두 분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뭐라고 했냐며 박할아버지가 말했고 최할머니도 이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겠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미영과 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서 순분을 불렀다.
사실 결정한 게 있다는 말과 함께 이제 정말 식당 일 그만두라는 말이 나왔다.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는데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 대호가 말을 이어받았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미리? 무슨 일이 생기기도 전에? 순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중이 언제냐고, 내년이냐 10년 후냐고 물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순부는 걱정이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응원해 주는 게 먼저 아니냐고 반박했다. 미영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며 75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식당 일하는 게 쉬운 일이냐고 물었다. 쉽지 않아도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라고 대답했지만 대호는 왜 하고 싶으냐고, 돈도 별로 안 되고 몸만 힘든데 왜 하냐고 물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보람이 있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미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보람이라는 게 어머니만의 착각은 아닐까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미영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어머니 반찬이 없으면 굶으실까요? 요즘은 복지관에서도 도시락 배달하고 반찬 가게도 많으니 굳이 어머니가 안 해도 되잖아요. 순부는 그래도 자신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지만 미영은 그분들도 이해하실 거라며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대호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미영은 어머니도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편히 쉬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자신들과 시간도 보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위한 삶이 순분에게는 너무 공허하게 들렸다. 그런 게 자신이 원하는 삶일까?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순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지만 미영은 행복하셨다면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냐고, 충분히 하셨다고 말했다. 누가 정하는 거냐고 소리쳤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들이 왜 이런 말씀드리는 줄 아시냐고. 정말 걱정돼서 그런다고. 75세에 무슨 꿈이에요? 미영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이가 들어서 꿈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 그 순간 정말 외로웠다. 가족들이 하나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다. 알겠다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지만 미영은 생각해보실 게 아니라 정말 결정해달라고 했다. 소리를 지르고 나서 순분도 놀랐다. 평생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이제는 필요 없는 일이 된 걸까? 30년 동안 품었던 보람이 정말 착각이었을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순분의 마음처럼 쓸쓸하고 차가운 빗소리가 밤새 들려왔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 순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박할아버지가 아침에 와도 힘없이 인사만 하고 최할머니가 오셔도 예전처럼 정겨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박할아버지가 무슨 일 있냐고, 요즘 너무 기운이 없다고 물었다. 순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말했다. 사실 아이들이 식당 일 아예 그만두라고 한다고. 박할아버지의 얼굴이 화가 난 듯 빨개졌다.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다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순부는 대답했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75세에 무슨 꿈이냐고 했다고. 박할아버지가 잠시 말없이 계시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준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내 아들, 딸들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 순부는 괜히 더 복잡해질 것 같다고 말렸지만 박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지켜본 자신이 증언해주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6시 박할아버지가 최할머니와 함께 집을 찾아왔다. 미영과 대호도 집에 있었다. 박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순분 일로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모두들 긴장한 듯 자리에 앉았다. 먼저 자기소개를 할게요. 저는 박종수라고 하고 30년 동안 순분 씨 반찬을 얻어먹고 산 사람입니다. 박할아버지는 최할머니를 소개하며 오늘 온 이유는 단순하다고 말했다. 순분이 식당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라고. 미영이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라고 말하려는 순간 박할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나이가 있다고요? 저는 78살이고 이 할머니는 83살이에요. 그럼 우리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박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영이 말문이 막혔다. 대호가 자신들이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변명했지만 박할아버지는 물었다. 30년 동안 순분이 뭘 해왔는지 알기나 하냐고. 반찬 나눠준 것만 알고 있다는 대답에 박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동네에서 순분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아세요? 김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데려간 사람이 누군지,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매일 찾아가서 돌본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물었다. 미영과 대호가 놀란 듯 순분을 바라봤다. 최할머니가 끼어들었다. 겨울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연탄 떨어지면 누가 사다 줬는지, 봄에 아픈 할머니들 병원 모시고 다닌 게 누군지, 명절 때 갈 곳 없는 사람들 모시고 와서 같이 보낸 게 누군지 아냐고. 두 분이 번갈아가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순분도 놀랐다. 자신이 그런 일들을 했었나 싶었다. 어머니가 그런 일까지 하셨어요? 미영이 충격받은 듯 물었다. 그런 일까지가 아니라 그게 순분 씨예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순분 씨 손 안 거친 어려운 일이 없어요. 박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이가 있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냐며 목소리가 떨렸다. 대호가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이 몰랐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박할아버지는 반문했다. 몰랐다고요. 30년 동안 엄마와 함께 살면서 몰랐다고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할아버지는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할머니가 이어서 말했다. 순분이가 없었으면 이 동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진작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름에 쓰러진 할아버지들 발견해서 병원 보낸 것만 해도 몇 번인지 몰라요. 그 순간 순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만해달라고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할아버지는 물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를 챙긴 게 특별한 일이 왜 아니에요? 순부는 대답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자신도 외로웠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덜 외로웠다고.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자기도 외롭고 힘든데 남을 도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박할아버지가 강하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만두라고 75세에 무슨 꿈이냐고 하냐며 꿈이 나이로 정해지는 거냐고 하고 싶은 일이 나이로 제한되는 거냐고 물었다. 대호가 어머니 몸이 걱정돼서 그런다고 변명했지만 박할아버지는 소리쳤다. 몸이 걱정되면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30년 동안 엄마가 혼자 다 해왔으니까. 이제는 자식들이 도와드릴 차례 아닌가요? 그 말에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들이 정말 몰랐다고, 30년 동안 이런 일을 하셨는데, 자신들은 돈이 안 된다고, 시간 낭비라고 했다며 울었다. 대호도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들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사과했다. 순부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몰랐던 거라고. 하지만 미영은 아니라고, 자신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는 것도,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도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이냐고 묻자 미영은 자신이 쉬는 날에는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대호도 택시 운전 끝나고 와서 설거지라도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응원을 받는 기분이었다. 박할아버지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야 좀 되는 것 같다고. 미영이 두 분께 깊이 인사하며 자신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할머니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알려준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어야 했던 거라고. 앞으로는 순분이 혼자 두지 말라고 이렇게 소중한 분을.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일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니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는 기분이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다. 박할아버지, 최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평생 오해받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30년 동안의 외로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걸 축하해 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미영은 이틀에 한 번씩 일찍 퇴근해서 식당 일을 도와주고, 대호도 택시 운전을 마치고 와서 설거지와 정리를 도와주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준비하던 시간들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어머니, 이 시금치 이렇게 다듬으면 되나요? 미영이 물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하시는 걸 옆에서 많이 봤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하시나 했다며 미안하게 웃었다. 순부는 그때는 몰랐다며 자신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미영이가 채소를 다듬고 대호가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고 순부는 요리를 하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일하는 기쁨을 느꼈다. 박할아버지가 오시자 미영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박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제야 가족다워 보인다며 바라보셨다. 최할머니도 함께 오셔서 순분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도와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순분의 말에 최할머니는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건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반찬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다. 박할아버지는 30년간 알게 된 다른 어르신들 소식을 전해주시고, 최할머니는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미영과 대호는 그동안 몰랐던 순분의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정말 김할아버지 쓰러졌을 때 병원까지 따라가셨냐는 미영의 물음에 순부는 혼자 두면 안 되니까 당연한 일이었다고 대답했다. 미영은 어머니한테는 당연한 일이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이라며 대단하다고 말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동네 구청에서 나온 분이었다. 지역사회 공헌자를 찾고 있는데 주민들 추천을 받아서 왔다는 것이었다. 30년간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신 일로 표창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깜짝 놀라서 누가 추천했는지 묻자 박종수 어르신과 최순덕 어르신 그리고 동네 주민 20여 분이 연명으로 추천서를 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런 일까지 해주셨다니.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사양하려 했지만 미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30년 동안 하신 일이 특별한 일 아니에요?
대호도 이런 건 받으셔야 한다며 거들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후 구청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가서 축하해 주었고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를 비롯해 순분이 돌봤던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박수를 쳐주셨다. 무대에서 상을 받으며 객석을 바라보니 가족들과 동네 분들이 환하게 웃고 계셨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은 건 처음이었다. 정말 꿈 같았다. 30년 동안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빛을 보다니. 상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 미영이 말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이런 어머니를 둔 게 자랑스럽다고,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순부는 몰라볼 게 뭐 있냐며 자신은 그냥 엄마였을 뿐인데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미영은 그냥 엄마가 아니었다며 정말 대단한 어머니였다고 말했다. 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혼자 하시지 말고 자신들과 함께 하자고 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혼자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막막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외로워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결국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미영이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는 미영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함께 채소를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언제까지 이 일하실 생각이냐는 미영의 물음에 순부는 몸이 허락하는 한 이라고 대답했다. 미영은 그럼 자신들도 계속 도와드리겠다며 이제 이게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말했다. 박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미영이 말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할아버지는 알려준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어야 했던 거라며 앞으로는 잘 모시라고 했다. 미영은 모신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고 우리 모두 가족이라고 말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다. 그날 오후 30년 된 낡은 반찬통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이 작은 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았을까. 미영이 새로 사드리겠다고 했지만 순부는 이게 좋다며 추억이 많이 담겨 있어서라고 말했다. 각각의 통마다 이야기가 있었다. 박할아버지가 처음 오셨을 때, 최할머니가 고마워하시며 우셨던 날, 김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받아가셨던 날. 이 작은 통들이 자신과 이 동네를 이어준 달이었구나. 저녁 무렵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대호가 제안했다. 내일부터 식당 간판을 새로 달자고 순분이네 정성 반찬이 어떻겠냐고. 웃음이 났다. 간판까지 달 필요 있냐고 물었지만 대호는 이제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알려야 한다며 미영도 어머니 이름으로 된 간판 꼭 달아야 한다고 찬성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바라봤던 그 창밖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따뜻해 보였다. 75년을 살아왔지만 이제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었다. 박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꿈은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었다. 하고 싶은 일도 나이로 제한되는 게 아니었다. 앞으로도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박할아버지도 오시고 최할머니도 오시고 새로운 분들도 오실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는 미영과 대호도 함께할 것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외로워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다니.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떴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오늘은 또 어떤 따뜻한 하루가 될까? 부엌으로 나가니 벌써 미영이 와 있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미영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이제 우리 가족 일인데. 우리 가족 일. 이보다 더 좋은 말이 또 있을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큰 솥에 물을 올리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이제는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75세의 꿈이 뭐가 잘못된 건가? 순부는 앞으로도 계속 꿈을 꿀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을.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30년 동안 지켜온 소중한 일을 이제는 가족과 함께 더 오래 더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